자신의 성격을 이해해야만 무거운 마스크는 버리고 그래야만 우리는 행복한 자아를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격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형성됐나요?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 따르면 성격은 사람의 성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반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데 유전학에 따라 다릅니다. 나머지 절반은 획득한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문자에는 가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결성되면 상대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사람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격은 모든 노력의 기초입니다. 어떤 성격이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가? 어떤 행동이 어떤 삶을 결정하는가? 당신의 성격이 결단력 있고 끈기 있다면 행동은 인내심을 갖고 인생은 무적일 것입니다. 당신의 성격이 친절하고 온화하다면 당신의 행동은 정중할 것이고 삶은 고귀하고 명예로울 것입니다. 당신의 성격이 약하고 소심하다면 행동은 머뭇거릴 것이고 삶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당신의 성격이 오만하고 완고하다면 행동은 자기 의지로 이루어지며 인생은 완전한 실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세계 최고의 부자인 버핏과 게이츠를 초청하여 연설을 했습니다. 그 학생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보다 더 부자가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버핏은 질문은 매우 간단하다. 그 이유는 IQ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완전한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습관, 성격에 있습니다. 게이츠는 버핏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건 정말 통찰력이 없군요. 사실 그것은 단지 성격의 문제일 뿐입니다. 성격이 운명을 결정한다. 닉슨은 남자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의 배경, 피부색, 인종, 종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성격, 그의 말은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투자은행의 대가 모건이 금융지식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하버드 학생이 물었다. 그의 성공을 결정짓는 조건은 무엇일까? 그는 주저없이 그것이 성격이라고 말했다. 그 학생은 모건에게 다시 물었다. 자본이냐 자금이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자금보다 자본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격이다. 마슬로는 또한 만약 당신의 마음이 변한다면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태도가 바뀌면 습관도 바뀐다. 습관의 변화는 성격의 변화로 이어진다. 성격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사람마다 자신만의 습관이 생겨났고 습관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의미와 품질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바로 인생의 과정에 있습니다. 계속 자신을 반성하고 개인 습관에 있는 모든 나쁜 습관을 끊임없이 버리십시오. 끊임없이 자신의 수준을 요약하고 향상시키며 그래서 우리는 단계별로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초이론부터 우리는 특정 표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성격을 분류하세요. 심리적 활동의 기능에 따르면 인간의 성격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합리적 유형이다. 이런 사람들은 침착하게 생각하는 것을 잘하고 행동을 지배하기 위해 이성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형이다. 이 사람들은 기분 변화에 취약합니다. 과거에 강한 의지,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종종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의지 유형이다. 이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의식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십시오. 심리적 활동의 경향에 따라 나누어지며 인간의 성격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향성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소통은 잘하지만 부주의함. 두 번째는 내향성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깊고 내성적이며 조심스럽습니다. 사교적이지 않고 그러나 신중하게 작업하십시오. 성격의 독립 정도에 따라 나누어지며 인간의 성격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적인 유형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립심이 약하고 쉽게 암시되고 다른 사람의 희망에 따라 행동하며 긴급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당황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독립형이다. 이 사람들은 독립적인 사고를 잘하고 독립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러나 이는 쉽게 편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기본 이론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성격은 흔히 4가지 범주로 나뉜다. 즉, 모험심이 강하다. 표현 유형, 교감 신경, 인위적인. 성격은 기질에 따라 다르며 기질은 타고난 것입니다. 성격과 기질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성은 획득된 환경에 더 많이 의존합니다. 다들 극단적인 타입은 아니고 단지 특정 유형의 경향이 더 분명할 뿐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성격이 스트레스에 다르게 반응합니다. 첫째, 모험심이 강한 유형이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매우 강한 주도적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전적인 일과 독립적인 일처럼 과감하게 책임을 지세요. 그래서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싸움 중에 쉽게 방향을 바꾸거나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으며 꾸준히 목표를 달성하고 조금 고집스럽더라도 때때로 그는 또한 더 권위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종종 군중을 자연스럽게 조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차갑고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집이 세서 다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압박감을 느낄 때 불안하고 바쁜 것처럼 보입니다. 글자가 더 크게 쓰여서 생활이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빠르게 움직이다. 예의와 경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둘째, 표현형.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이네. 활기차고 독립적인 의견을 갖고 나는 직장에서 지름길을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더 창의적이고 협력을 촉진하고 설득력을 가지세요. 그런 사람들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분 변화가 꽤 크고 세세한 부분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거나 새로운 일을 기꺼이 수행하고 흔히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중심적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아주 멋지게 옷을 입고 외모에 주의하세요. 그런데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누군가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는 이상 나는 청소만 할 것이다. 그리고 포장하기에는 너무 늦은 물건은 손님이 쉽게 볼 수 없는 곳에 모두 숨겨두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동의하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공감형이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충성스럽고 평화롭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매우 배려하고 작업은 극도로 계획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좋아하고 비록 내 일이 아니지만 하지만 나는 기꺼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 항상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로서 당신은 다른 사람을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약해요. 비판에 매우 민감하며 그리고 권력을 위해 싸울 의지가 없고 다른 사람이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의 꼬리가 되기도 하고 인형이라도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유부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정리합니다. 시간 개념이 너무 강해서 겸손하고 접근하기 쉽고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 가장 잘 듣는 사람입니다. 넷째, 기술형이다. 직업적인 이유로 인해 그런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차분해 보이지만 사실과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매우 강한 논리적 추론 능력,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글씨가 너무 작아서 매우 친절합니다. 나는 사물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의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상대방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